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제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물체의 단면도 그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면도의 원리와 표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단면도의 종류에 따른 표시 방법을 이해하고 제품의 단면도를 그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단면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단면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이번 시간에 단면도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면도의 정의를 보면 물체의 내부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수문서로 보통 표시하는데 이런 수문선을 표시하다 보면 가공자나 설계자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문선 대신 실선으로 표시하게 돼서는 물체의 가운데 부분을 잘라서 절단면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부와 외부의 형상이 복잡할 때, 늘 스무서 나타내기 하면 도면이 읽기 어려울 때, 이럴 때에 단면도로 표시하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체의 절단한 것을 생각하고 내부 구조를 그리는 단면도, 물체의 외형보다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홀이 있는지 아니면 온이 있는지, 그 내부를 어떻게 조립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단면도를 투상해야 됩니다. 반드시 단면도 정의와 단면도에 언제 사용하는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절단면. 물체의 내부와 외부의 형상이 복잡하여 물체를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물체를 절단 또는 파단한 면입니다. 이 절단면 정의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부와 외부 형상이 복잡할 때 내부를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절단하고 이 절단면하고 나서 그린 면을 우리가 단면도라고 합니다. 절단면은 기준으로 물체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타내면 승무선이 없어지고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분명히 이전 시간에 설명했죠. 그러면 우리가 왜 절단면을 그려야하냐면 가공자가 정확하게 내부 영상을 이해하고 도면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가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공자가 정확하게 그 설계자의 도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면이 되지 않겠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절단하고 절단된 면을 단면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절단면을 배치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물체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을 파악하여 중선의 가상의 절단면을 설치합니다. 이 절단면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체의 도형이 있고, 이 보면 온이 4개 뚫려 있죠. 이 4개의 위치라든지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이 가운데에 이 상자 보이나요? 이 가운데 판 보이나요? 이게 절단한 것입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홀이 기준으로 절단했네요. 절단면은 배치하는 원리입니다. 단면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B와 같이 앞부분을 잘라낸 다음 C와 같이 남겨진 모양을 그립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게 이 절단면을 했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그립니다. 보면 물체의 투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절단면을 가운데 잘랐네요. 가운데 잘라면 이 접촉면 이 부분이 이쪽 부분 두 군데 홀 부분 이쪽 홀이 이쪽 홀이 이쪽이네요. 그리고 밑바닥의 부분이 베이스가 이쪽이 되겠죠. 이해했나요? 절단면의 배치와 경계 표시. 대칭형의 물체를 그릴 경우 가는 1.3선으로 절단면을 표시합니다. 보면 이 부분은 이 절단했죠. 이 절단한 부분을 이게 중위선 있고 그 다음에 중위선을 보는 방향에 A라고 해서 절단면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A라고 표시 안 했는데요. 기본 이건 절단선이 아니에요. 이건 원의 중심선이고 보통 보면 이 생략했는데요.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생략하지 않고 그린다면 이쪽에 가는 실선을 그리고 1점 가는 실선을 그리고 보는 방향이 위에서 본다면 위 방향으로 하사표 표시해 놓으면 이런 모양의 절단면이 나옵니다. 이해했나요? 네. 절단면의 배치와 경계 표시. 절단면이 1개 이상인 경우
라고 표시했네요. 절단면이 한 개인 경우에는 이전 슬라이드처럼 표시하지 대부분 생략하지만 한 개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문자가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절단면은 가는 일점에서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꺾인 부분은 이쪽 꺾인 부분입니다. 이쪽 꺾인 부분 반드시 굵은 실선으로 그리네요. 니은자, 기역자네요. 끝부분에 일점세선, 이 끝부분 반드시 이런 특징을, 선의 종류의 특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 옆면도를 그렸네요. 이게 우측면도겠죠. 해칭과 스머징. 스머징 뭐나요? 스머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검은색으로 채워진 부분, 해칭하지 않고 검은색이 채워진 부분을 우리 스머징을 합니다. 스머징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얇은 곳에 주로 스머징이 사용됩니다. 단면도는 절단된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부분에 선을 긋거나 색을 칠하여 표시해주면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해칭, 주된 중심선에 45도 맞나요? 이게 45도입니다. 그리고 가는 실선, 이 가는 실선이죠. 외형선은 굵은 실선, 그리고 해칭은 가는 실선입니다. 이 간격이 3~5mm입니다. 보통 3mm로 말합니다. 보통 3mm라니까 여러분 캐드 할 때 반드시 간격을 3mm로 설정하기 바랍니다. 간격은 해칭하자는 단면의 면적에 따라 좁거나 넓게 그을 수 있으며 외형선과 평행하거나 수직이지 않게 그려야 됩니다. 만약에 단면이 너무 큰 경우에는 5mm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해칭, 조립도에서 해칭 방향과 간격, 인접한 부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큰 부품에서 작은 부품으로, 단면도 면적이 큰 부분에서 작은 부품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해칭선의 간격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면 이렇게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갔는데 어떻게 되나? 이 밑면은 오른쪽에서 왼쪽 가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과 밑면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각 방향을 반대로 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수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반대면을 해주면 됩니다. 캐드 할 때는 자동으로 반대면이 반대 방향을 그리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반대죠. 스머징 나왔네요. 이전 차트에서 봤죠. 절단하지 않은 면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외형선과 내부의 일부 또는 전체 색을 칠하는 것입니다. 전체 칠했네요. 이게 스머징이네요. 색을 칠한 게. 온 단면도. 단면도 종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점 놓기 바래요. 교과서 41페이지 있네요. 물체의 기본 중심선에서 반으로 절단하여 물체의 기본적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앞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뒷부분을 단면 형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둘째, 절단 부분의 위치와 보는 방향이 명확한 경우에는 절단선, 화살표, 문자교를 생략해도 됩니다. 온 단면도 볼까요? 온 단면도 위에서 아래로 절단했네요. 그리고 온 단면도. 이걸 전면도입니다. 나중에 이쪽에 좌측문화도 그려주면 좋겠네요. 이게 생략하는 말이 있는데요. 보통 이게 온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합니다. 생략이 뭐냐면 절단면의 위에서 아래로 절단했다는 것을 생략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온 단면도는 위와 아래와 똑같이 해칭된 것을 우리가 온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쪽 단면도입니다. 상하 또는 좌우 대칭 물체의 중심 기준으로 내부 모양을 동시에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물체의 4분의 1 별표입니다. 볼까요? 4분의 1만 졌다 있네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정면도 보면 위에는 단면도를 그렸고 밑에는 어떠나요? 외형을 그렸죠. 대부분 그 V 배트플리나 기어 같은 경우에는 한쪽 단면도를 그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을 알고 내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한쪽 단면도를 그린 경우가 제도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 볼 때 보통 한쪽 단면도를 많이 투상을 하거든요. 그 부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부분 단면도입니다. 물체의 일부분을 절단하고 필요한 내부 형상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파란색으로 절단면 부분의 경계를 표시하여 나타낸 단면도.
파단선은 자유곡선. 무슨 말이냐면 부분 단면도 같은 경우는 이런 호일이라든지 이런 특징 있는 부분을 부분 단면도로 표시하는 그림입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만 표시하면 나머지 모양은 외양도 그리고 물체 투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홀을 기준으로 파단했네요. 부분 파단했네요. 얇은 두께 부분의 단면도, 가스켓, 박판, 현관 등의 절단면이 얇은 경우입니다. 이게 가스켓 같은 경우는 많이 두께가 높아봤자 3mm입니다. 3mm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굵은 칠선으로 이게 나타내면 어느 정도 이게 해칭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굵은 시선 나타내면 아 이게 가스켓구나, 아 이게 박판이구나, 이게 현관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절단면은 검은색으로 나타냅니다. 그냥 굵은 시선으로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우 굵은 시선보다 매우보다 아주 굵은 시선이 명칭이 맞습니다. 인접한 얇은 부분의 단면은 그것을 표시하는 도형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어 그 간격은 0.7mm 이상으로 합니다. 계단 단면도 물체 전체에서 단면도에 나타내는 분위기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을 때는 절단면이 토상면의 평행 또는 수직하게 계단 형태로 나타내는 단면도입니다. 절단선은 가는 일자세선으로 표시하고 양끝 주요 꺾이는 부분을 굵은 시선으로 표시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주로 직선상에는 가는 1점세선을 그리지만 이 꺾이는 부분 니은자나 기역자 같은 경우는 굵은 시선을 나타내고 이 끝부분은 다시 굵은 시선을 나타낸다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습니다. 복잡한 물체 투상에서 수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개의 절단면을 한 개의 단면도를 조합할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이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네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대각선으로 두 개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기역자 구조로 해서 계단 단면도를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 기역자 구조로 해서 절단했네요. 홀을 중심으로 절단한 것입니다. 보면 A에서 A, 반드시 이 A에서 이 보는 방향을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서 보는 그림입니다. 이 A라는 것은 만약에 이 반대가 되어 있다면 이 반대로 그리고 이쪽에서 보는 그림이겠네요. 회전 도시 단면도, 암, 리브, 후크, 샤프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형광등의 절단면은 반드시 90도 회전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를 뭐라 하죠? 여러분 이쪽. 이 온과 중간에 연결된 걸 우리가 암이라고 합니다. 이 암에는 두께를 알아야죠. 이 암 두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90도로 회전시켜 버렸네요. 이렇게 가로 그린 거 아니라 90도로 회전시켜서 이 온이 두께가 얼마인지 그리고 지름이 얼마인지 치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안에 그릴 때는 가는 시선, 바깥에 그릴 때는 굵은 시선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후크네요. 후크 같은 경우에도 이쪽 두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90도 돌려버렸네요. 여기서 90도. 반드시 안에 할 때는 가는 실선, 그리고 외부 바깥에 할 때는 이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반드시 알아두기 바라요. 리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0도 회전. 조합 단면도입니다. 절단면 2개 이상 배치할 때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절단면은 하나, 둘, A에서 D. 보는 방향이 2개 있죠. 그리고 B, C가 있기 때문에 이 2개 이상 배치한 그림을 조합 단면도로 처리했습니다. 복잡한 물체의 토상도를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절단면의 경계와 화살표 및 문자교를 반드시 표시하여 절단면의 위치와 보는 방향이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합니다. 보면 A, B, C, D까지 해서 이렇게 A, B, C, D까지 네 군데에 배치했네요. 다수의 단면도. 왜 다수의 단면도를 했을까요? 보면 이게 뭐죠? 이게 키죠. 묻힘키네요. 묻힘키들 세 군데이기 때문에 이 세 군데의 각각의 단면 처리해서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단면도가 표시합니다.
보면 A에서 보는 방향, B에서 보는 방향, C에서 보는 방향, D에서 보는 방향 총 4군데네요. 이쪽에 하나가 더 있나 봅니다. 다소의 도면도 도면의 여백에 충분할 때에는 축의 중심 연장선 이후에 단면들을 반드시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길이 반영이 단면하지 않는 경우 축은 반드시 길이 반영으로 단면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절단면을 표시합니다. 반드시 알아두기 바래요. 길이 반영하고 단면도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 얘를 방해하는 부품은 다음 절투와 같이 길이 반영으로 단면하지 않는 위에서 아래로 절단했네요. 보이면 이게 뭐죠? 이게 기어네요. 기어. 이게 뭐죠? 축이고 그 다음에 베어링. 볼 베어링이고 이거는 내리어 베어링이네요. 네모나게 생기면 내리어. 안에 동그라미에 있으면 볼 베어링. 볼트 들어가네요. 볼트 들어가고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 아마 OECD 들어갈 건데 안 보이는데 OECD 생략됐는데 OECD 들어갑니다. 이게 OECD입니다. 이쪽에 OECD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무치가 하나 있네요. 핀 들어가고 볼트 들어가고 이건 베이스입니다. 나온 상자네요. 투성할 때 이거는 제외하고 이 부분 위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